네,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아청소년과에 근무하는 홍룡이라고 하고요. 저는 그 소아과 소아내분비 전문의입니다.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이제 저희 이 행사를 이제 같이 주최를 해서 제가 먼저 이제 여기에 섰는데요. 저는 막 긴 강의는 아니고 뒤에 이제 저희 훌륭한 연자 선생님들께서 많은 얘기 해주실 거고, 저는 그냥 이제 간단하게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이 행사 소개해드리고, 저희 소아내분비학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얼른 다른 연자분들께 이 자리를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더우신 날을 더욱 덥고 되게 그래도 놀 수 있는 토요일인데 여기 많이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이제 행사 순서는 이제 보신 것처럼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다음에 저희 되게 일형 당뇨병 환자들 정말 진심으로 많이 보고 계시는 저희 서울의대 소아청소년과 김하영 교수님이 실제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 말씀해 주실 거고, 그리고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보건교사회에서 또 이런 학교에 대한 저도 이거를 듣고 싶어서 오늘 꼭 이걸 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김대중 교수님 저희 아주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의 김대중 교수님, 내분비내과시지만 정말 저희 소아를 위해서도 되게 많은 따뜻한 눈을 보내주시는 그런 정말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시고, 그리고 또 연금공단에서 이런 실무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준비해주고 계신 유자영 차장님까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또 우리나라 그 소아당뇨병의 최고 권위자이신 저희 서울의대 이영하 교수님께서 혹시 이제 Q&A라든지 뭐 이렇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은 이렇게 도움 주시고자 함께 자리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소아내분비학회는 저희가 이렇게 소아과 의사들 다 아마 여기 당뇨 관련 있는 분들은 소아내분비 선생님들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소리가 안 나는데 저희 이 음악도 깔려 있는데 음악이 안 나오네요. 근데 저희 소아내분비학회는 이제 이런 소아내분비 질환들, 또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추구하는 그런 소아내분비학을 되게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학회이고요. 이렇게 의사들을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 또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되게 중요시하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연구와 치료 최고 수준의 연구를 해서 치료를 제공하고, 또 이제 이런 교육도 하고 사회적인 그런 전문가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이고, 저희도 이제 당뇨병 진료 지침이라든지 이런 책자들을 발간하고, 또 이제 국내외 학문적인 교류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학교에서 이제 이거 여기 아마 보건교사 선생님들 다 너무 잘 아실 거고, 이렇게 보호자분들이나 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런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을 저희 소아내분비학회와 교육부가 함께 2019년에 처음 했고, 작년에 또 이제 제정 작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리플렛이랑 가이드라인을 이제 저희 학회에서 제정을 작업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토대로 이제 올해 복지부 장관 표창도 수상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어쨌든 소아청소년과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성장과 건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하하스마일 건강 이렇게 5가지 중요한 거, 당뇨병이 있는 소아든 없는 소아든 모든 소아들을 공히 이렇게 이제 이런 수면과 운동과 또 스마트폰 줄이기, 또 일조량, 건강한 식단 이런 거를 되게 중요시하는 이런 거를 만들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이제 제가 뭐 키 얘기를 할 건 아닌데요. 되게 키를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실 이제 건강과도 되게 관계가 많은 거고,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당 수치하고도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이 슬라이드는 갖고 왔고, 되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실제 평균보다 되게 기대하시는 그런 키는 굉장히 높은 그런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객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이런 도표를 보고 이게 어디에 남자 여자 또 몇 년 몇 개월, 이게 또 11세하고 11세 11개월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성장하는지 요거에 맞춰서 대입을 하는 거고, 뭐 4학년이라서 키가 몇 이러면 안 되고 4학년 중에서도 몇 년 몇 월생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아마 다 진료실에서는 다 하고 계실 거고, 아마 다 이렇게 주치의 선생님들께서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집에서 해볼 때는 저런 질병관리청 성장도표 들어가 보시면 다 저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생년월일 입력하고 키 몸무게 입력하고 측정일자, 내가 몇 월 며칠 날 키를 쟀는지 이런 걸 입력하면 객관적으로 100명 중에 내가 몇 번째인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친구들이랑 비교해서 얘가 커 작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또래에 맞는 다 시기에 따라서 다 자기가 적당하게 아이들이 건강하게 커야 되는 그 키가 있거든요. 어렸을 때는 많이 커야 되고 소아 때는 조금 그 정도는 아니 5, 6cm 크다가 사춘기 때는 또 반드시 급성장을 잘 해야 되고 요거에 맞춰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패턴을 이제 아이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맨날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 성장 호르몬 이런 거 말고 어떻게 하면 잘 클 수 있는지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영양도 중요하고 영양, 운동, 수면 또 스트레스 줄이기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많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걸로 이제 키 클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이고 근데 이제 결국은 궁금한 건 이제 혈당 조절이랑 성장이 또 뭔 상관인가 이게 당뇨병하고 성장이 어떻게 상관이 있냐 이런 게 이제 많이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혈당이 높으면은 좀 성장이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잘 관리하는 우리나라 당뇨병 아이들은 성장이 나쁘고 전혀 그렇진 않고요. 전혀 그렇진 않는데 혈당이 이제 조절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성장이 좀 좋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히 보여드리고 아무래도 이제 정상 성장이 잘 되려면은 헤모글로빈 A1C 당혈색소도 잘 유지가 돼야 되고 당연히 이제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에너지가 또 너무 적어도 안 될 거고 인슐린 용량도 적당해야 될 거고 충분한 수면도 돼야 될 거고 그다음에 또 저혈당을 두려워하면서 운동을 안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고 그런 게 이제 정상 성장 촉진 요인일 거고 모니터링은 이제 외래에서 다 이제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장기간 고혈당에 노출된다든지 만성적으로 혈당이 조절이 안 된다든지 또 식사나 인슐린 불균형으로 영양이 결핍된다든지 뭔가 또 다른 호르몬이 그 갑상선 기능 저하 같은 게 동반되면은 또 이런 성장 부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에 외국의 그 1형 당뇨병 우리 소아청소년 애들 뭐 10,000명 이상을 대규모로 장기간 이렇게 봤을 때 관리가 잘 된 애들은 문제가 없는데 혈당 조절이 당혈색소가 계속 9% 넘게 계속 안 좋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성장 잠재력이 많이 손실될 수 있다. 아이들이 자기가 클 수 있는 만큼 못 클 수 있다는 그런 데이터들도 있고 특히 여아들은 이제 사춘기 이전, 남아들은 사춘기 시기가 중요하다. 근데 뭐 전체가 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혈당 조절이 성장과도 상관이 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상관이 있다는 그런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중 관리가 또 중요한데 이게 또 막 몸무게가 너무 과체중 비만이어도 문제고 저체중이어도 문제고 이렇게 건강 체중을 유지할 수 있게 그런 저혈당 교정을 이렇게 적절하게 하고 또 CGM을 잘 활용하고 연소혈당제를 잘 활용하고 규칙적으로 이제 인슐린을 최적화하는 그런 유지 전략이 필요하겠고 가족 모두가 같은 건강식을 하고 또 이제 외래에서 잘 그런 거 추적 관리하는 거를 이제 유지 전략으로 세워야겠고 또 이제 과체중과 저체중이 모두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사춘기 시기가 유지하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사춘기 시기가 되면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성호르몬 이런 것들 때문에 성호르몬이 나오면서 아이들이 막 사춘기 발달이 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리적으로 증가하게 되니까 이제 같은 탄수화물을 먹어도 혈당을 더 높인다든지 이제 생리적으로 인슐린 용량이 더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막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또 아이들이 점점 잠 안 자잖아요. 점점 늦게 자고 안 자고 막 그러다 보면은 또 새벽에 혈당이 또 상승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또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감정 기복도 크니까 사춘기 시기에는 예측도 어렵고 이런 게 이제 사춘기 시기에 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특성상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신체 활동을 또 이제 저혈당 될까봐 되게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좀 못한다든지 또 그럴 때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모든 아이들 공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WHO나 선진국이나 우리나라 모두가 이렇게 어느 정도의 신체 활동은 매일매일 신체 활동을 하라고 다 가이드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에는 맞춰서 우리 유산소 운동과 또 근력 운동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맞춰서 이 정도는 하도록 우리 저희 성인도 마찬가지고요. 소아도 물론 성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요거에 맞춰서 해야 성장이 잘 된다.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뇨병 학생 가이드라인에 이거는 다 나온 얘기여가지고 그냥 뒤에 이제 배경으로만 뒀는데 운동에는 성장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특히 이제 인슐린 감수성에도 개선이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더 작은 인슐린 용량을 쓰고도 좋은 혈당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은 잘 하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체성분이 지방이 감소하고 근육이 증가하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 성인이 됐을 때도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학생 운동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운동은 하는 거를 권장을 하고요. 아이들의 이제
혈당이 중요하고 이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학교와 의료진, 사회 정책이 모두 중요한데 오늘 여기에 관련자들이 다 계신 거라서 이렇게 모이기도 사실 쉽지 않아서요. 저희 이제 의료진도 노력을 하겠고 가족들도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실 거고 이렇게 보건교사 학교에 계시는 이제 우리 유일한 의료인 분들이신 이제 그 보건교사 선생님들께서 또 도와주고 계시고 또 이런 연금공단이나 이런 이게 당뇨병 연합 같은 이런 단체에서도 이런 정책을 위해서 사회적으로도 많이 노력해주고 계셔서 이런 게 이제 네 가지가 다 돼야 아이들이 이제 건강하게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년에 맞춰서 이런 각자에 맞게 점점 고등학교로 갈수록 이제 당뇨병 이제 점점 이제 주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고 어렸을 땐 이제 이걸 자연스럽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나이에 맞춰서 해주는 게 또 중요하겠고요. 또 이렇게 보호자분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이제 아이들한테 또 혈당이 높으니까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도록 하는 거 또 애가 이제 나이에 맞게 적당히 이제 어릴 땐 많이 해줘야 되지만 이제 점점 자율성도 좀 인정을 해줘야 되겠고 나이에 맞게 스스로 하도록 해주고 또 보호자분들도 너무 힘들면 안 되니까 아마 잘들 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지지 모임도 필요할 거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고 이게 이제 아이들이 안타깝고 애들 도와주고 막 애들 서포트해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힘든 거는 사실 이렇게 좀 이렇게 저희가 좀 생각을 못할 수도 있는데 사실 엄마 아빠가 심리적으로 건강하셔야 또 아이들도 더 잘 되는 거니까요. 힘들 때는 이제 그런 거를 좀 소진 방지를 하는 게 필요하겠고 그런 의료진과의 이제 파트너십도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학교 관련해서는 이제 보건교사 선생님께서 또 이따 말씀해 주실 거고 그래서 아이가 이제 그냥 당뇨병은 이제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니까 아이의 이제 오늘을 지지하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당 조절을 하는 거는 딱 그 혈당 수치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아이가 이제 건강하게 자기 성장할 수 있고 또 우리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들 말하는 그런 키하고 체중 이런 것들도 자기가 타고난 만큼 잘 될 수 있게 그런 거를 할 수 있게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뒤에 이제 저희 좀 실제적인 거를 저희 분당서울대 그 김하영 교수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건교사 선생님께서 그 학교에 대한 내용 말씀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김대중 교수님과 유자영 차장님께 또 좋은 강의 부탁드리면서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